이번에는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볼게요. 마포 의뢰 출사표 던졌던 국민의힘 김경률 비대위원이 어제 SNS 통해서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네. 이번 22대 총선 출마하지 않겠다. 당 총선 승리를 위해서 숙고 끝에 내린 제 결심이라면서 이제 비상대책위원으로서의 역할을 더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일단 보세요? 국민의힘은 대외용으로 한동훈의 사천 논란은 정리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기자들이 김경률 비대위원에게 용산에서 무슨 압력 같은 거 있지 않았냐. 절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정치권 관계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보면 용산승. 네. 용산이 이겼다. 네, 용산승, 한동훈 패 이제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다만 네. 그럼 완패냐? 완패는 아닌 것으로. 왜냐하면 당초에 국민의힘 주변에서 나왔던 얘기는 비대위원은 사퇴하고 마포 의뢰 출마하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거다. 다 떠나서 비대위원 자격을 가지고 여러 언론에 나가서 마리 앙뚜아네트 얘기하고 김건희 리스크 얘기하고 이 포문을 연 게 바로 김경률 비대위원이고 그것 때문에 용산에서 뚜껑이 열렸다. 이런 소문이 막 돌았었던 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김경률 비대위원은 정리될 거다. 그런데 비대위원 사퇴하고 마포는 출마하는 방향으로 할 거다라고 했는데 그게 반대로 됐어요. 네, 맞아요. 예, 마포는 불출마하고 비대위원은 지속하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됐는데 마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여론조사를 돌려봤는데 안팎으로 쭉 돌려봤을 때 도무지 정청래 의원에게는 어렵겠다라는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특히나 리서치가 펜앤마이크 의뢰로 마포구 주민 대상 여론조사를 했는데 여기에서 45대 34 무려 11%포인트 차로 정청래 의원이 앞서는 걸로 조사가 됐고요. 네. 다른 오늘 아침 발표된 여론조사 꽃 거기에서도 이제 이거보다 더 큰 20%포인트가 격차가 나는 여론조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쭉 추세를 보아할 때 쉽지 않다라는 판단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참모로서 비대위원직을 계속 유지할 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패는 아닌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곁에 남아서 무슨 일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남아있겠다. 그런데 오늘도 민주당을 향해서 날선 공방을 막 했습니다. 근데 이런 방식으로 가다가 총선 즈음해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어떤 변수가 생길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한동훈의 사람으로 비대위 안에서 모종의 역할을 할 가능성은 높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늘 출근길 인터뷰에서 기자들이 물어봤더니 이제 대통령실 요구에 순응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데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잘못된 해석이다라고 네. 손을 딱 긋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거기다 대고 잘된 해석이라고 할 수는 없죠. 한동훈 위원장이 잘된 해석입니다.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잘 됐어도 잘 됐다고 말하기 곤란한 거죠. 정치를 아시는 거죠. 이제 예. 정치를 아는. 네. 그래서 한 발 물러선 여의도 걸로. 문법에 익숙해지셨네요. 그리고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포 가서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된다. 메가서울을 공약을 했어요. 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경기 분도와 메가서울 동시 추진하는 거 뜬금포다 이런 식으로 쓴소리를 했더라고요. 네, 싫으면 시집가. 참 이게요. 목련 개화 시기를 아십니까? 목련이 언제 피는지 아십니까? 총선 때 아닌가요? 총선 맞습니다. 때? 4월 통상 4월 6일에서 24일에 핀다고 하는데요. 모르죠. 기후 변화 때문에 더 빨리 3월에 필 수도 있긴 하지만 이제 총선 전략인 것이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김포가 서울이 되는 것을 김포 시민들이 막 좋아할 거야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저기 거제나 뭐 산청이나 이런 데들도 다 서울 하면 좋겠네 이런 이제 그 조롱 섞인 말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때 김포의 서울시 편입 논란 당시에. 네. 그때 제가 그 현장 취재를 한 바 있습니다. 김포시청 근처의 시내에서 만난 다양한 시민들이 첫 번째 저에게 묻는 질문이 뭐였냐면 그래서 진짜 한대요? 이런 거예요. 반문이. 예. 그러니까 그래서 서울에서 왔으니까 좀 물어볼게요. 진짜 한대요?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김포 시민들도 알아요. 이게 터무니없다는 걸.
그래서 믿지 않아요. 그래서 한대 진짜 뭐 이런 투였고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뭐냐면 다 됐고 김포 골드라인 이거부터 좀 해결을 해주세요. 아침 출퇴근 시간대 우리 딸이 맨날 이게 끼어가지고 너무 힘들게 네. 출근 퇴근한다. 이거 해결을 한대요. 이 얘기. 만약에 그거 자체가 어렵다고 한다면 지하철 9호선, 5호선 증차 문제. 그다음에 버스라도 어떻게 좀 늘려달라. 서울에 출퇴근하는 것을 먼저 해결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당장 교통대책부터. 네. 시급하다. 김포 서울 되는 것보다 지금 더 시급한 현안들, 이 민생 현안들, 민생 대책들에 대해서 무슨 안을 갖고 있습니까? 이걸 물어보고 있고요. 그리고 김포에 젊은 분들이 많이 살아서 학교가 과밀학급이 많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당시에 강서구 취재했을 때는 거기는 빈 학교들이 많아요. 예, 인구가 줄어서 노인들이 많고. 네. 그런 데는 또 학교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이고 김포 같은 경우에는 또 애들이 많아가지고 가지고 과밀학급이 많으니까 이거 좀 해결해달라. 이런 민생 현안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런 거죠. 자, 김포가 서울되면 이런 문제들 다 해결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이고 당장 불효불급한 이런 현안부터 해결해 주는 것이 정치인 것이지 먼 미래. 너무 그냥 아이디어를 하잖아요. 김포 서울돼서 그래서 뭐요? 집값 올려준다는 얘기거든요. 부동산 제가 취재했어요. 아니요, 안 올라갑니다. 여기 김포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중요한 것은 인프라가 좋아져야 집값도 오르는 거지. 인프라는 그대로 있는데 자, 오늘부터 서울시 김포구 한다고 해서 집값이 막 오르고 부동산 가격이 막 폭등하고 절대 이런 거 아니라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다 압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주장을 여당 대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답답하다 우리 정치가. 동네 사람들이 하는 얘기만 귀 기울여 들어도 이런 얘기는 안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김포 시민들이 우려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서울시에 편입해 준 다음에 서울이 싫어하는 혐오 시설들 이거 김포로 오는 거 아닙니까? 김포는 땅은 넓고 그러니까 여기에 혹시 서울에 귀찮고 더럽고 이런 혐오 시설들 싹 다 김포에 갖다 놓으려고 서울시 김포구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의심들을 김포 시민들이 하고 계세요. 네. 당장 여기 상암동 쓰레기 소각장 문제 이 마포 구민들의 중요한 현안이잖아요. 네. 이 쓰레기 소각장이 마포에 설치되지 않고 바로 김포로 올 가능성 이거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시민들은 이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답변을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질문에 답하는 거 이게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민의힘 공천 얘기도 잠깐 해볼게요. 네. 총선 지역구 공천 신청자 발표를 했는데 서울 동작을의 나경원 전 의원과 경기 성남 분당갑의 안철수 의원 또 대전 유성을의 민주당 이적생이죠. 이상민 의원 등을 포함해서 44개 지역구가 단독 공천 신청으로 파악이 됐더라고요. 국민의힘에서 특히 눈여겨볼 지역과 후보자 어디에 주목하고 계세요? 일단 수도권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수도권은 제가 어제 취재를 했더니 수도권은 아무래도 돌려막기 공천이죠. 돌려막기. 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지금 중구 성동 갑을 굉장히 뜨거운 이제 전쟁이 진행 중에 있는데 중성동을 같은 경우에서는 여권에서만 지금 3명이 출사표를 던졌어요. 네. 하태경 부산 해운대 갑 3선 의원이죠. 이해운 서초 갑 3선입니다. 이영 비례대표 국회의원 출신이면서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을 했었죠. 네. 이 세 사람이 다 머리 들밀고 싸우고 있어요. 그럼 셋 다 경선을 할 거냐? 우리 당이요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돌려막기로 여기저기 좀 이렇게 의사 타진을 하고 지역 여론조사도 돌려보고 이 지역에 이 사람이 맞겠다 이런 어떤 정리 조정 작업 과정에 있는 걸로 보여요. 세부 조정에 들어가 그렇습니다. 세부 조정에 들어가 있고 실제로 그래서 일로 가실래요? 저기 어떠세요? 그렇게 움직이는 분들이 있어요. 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마포도 갑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당내에 이제 연락을 했더니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 원하는 지역을 보내면 좋지만 원하는 지역에 다 갈 수 없으니. 그렇죠. 예. 그리고 뭐 또 다선일수록 장관까지 하신 분일수록 선당우사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머리 디밀고 싸우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특히 이영 전 장관은 원래 서초했다가 강남 간다 했다가 분당 간다 했다가 다시 성동을 오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얘기가 있고 이해운 전 의원도 서초에서 3선했다가 동대문 갔다가 성동을 갔다가 서울시를 다 돌아다니는 거 아니냐 이런 분도 좀 곤란하다라는 얘기를 당 지도부 관계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 부산 3선인데 이분도 처음에 종로 간다고 했다가 다시 또 일로 온 것이죠. 그래서 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모르겠는데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자원 배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원 배분. 네. 우리는 자원 배분 차원에서라도 돌려막기 공천 안 할 수가 없다. 우리 돌려막기 공천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포갑도 그래요. 마포갑. 예, 그래서 거기도 지금 조정훈 의원이 갈 가능성이 굉장히 유력해지고 비례초선이었던 최승재 의원은 광명으로, 그 다음에 이용호 의원은 지금 서대문 갑으로 예, 이렇게 좀. 자원 배분 차원에서 이렇게 이주하고 있습니다. 네. 비슷한 데가 한 군데 더 있는데요. 서울 양천갑이 그렇습니다. 양천갑. 예, 양천갑도 원래 제일 먼저 그 깃발을 꼽으신 분이 있으니 그분은 누구냐면 최고위원 출신 비례대표 조수진, 의원입니다. 네. 그리고 또 경기도 수원이 원래 지역구인데 검사 출신이죠. 정미경 전 최고위원. 그리고 여기에 구자룡 비대위원이 각각 공천 신청을 했는데요. 아마도 당에서는 구자룡 비대위원에게 공천장이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두 분을 어디로 갈지 어떻게 될지 그건 좀 당의 결정을 좀 지켜봐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수도권에서 또 한 군데가 있으니 지난 총선 때 호떡공천. 네, 논란이 있었던 데가 있어요. 바로 민현주 전 의원, 민경욱 전 의원 두 사람과 관련된 건데 원래 민현주 의원 했다가 갑자기 호떡 뒤집듯이 확 경선 결과 뒤집어 버려가지고 뭐 어쨌든 이제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정의령 의원한테 패했던 지역인데 여기에도 다시 두 사람이 붙습니다. 그래서 경선에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또 한 군데 재밌는 데가 경남으로 가서 울산이죠. 울산. 김기현 대표의 운명이 어떻게 될 거냐. 이분이 원래 사실 용산에서는 불출마를 하고 당대표직을 유지 좀 해주십사 했는데 이분은 당대표직을 안 하고 내놓고 출마하겠다라는 입장을 해서 어떻게 될 건지 근데 뭐 사실상 지금 울산 나물에서 지난번에 울산시장 지냈던 박맹우 전 의원하고 둘이 이 경선을 할 걸로 보이는데요. 경선에서 두 후보 가운데 누가 살아올지 그래서 김기현 대표가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부산의 경우에는 서병수 의원이 5선인데 네. 여기 원래 부산 진갑인데 여기에 박성훈 전 해수부 차관 그리고 이수원 전 정의화 국회의장 비서실장 뭐 이렇게 공천 신청을 했습니다. 네. 부산 진갑에서 원래 계속 하려고 했는데 당에서 선당우사 백이종군 이 필요합니다. 5선이나 했잖아요. 이 지역에서. 그러니까 부산 북강서갑 여기로 움직여서 6선에 도전을 할 예정인데요. 원래 여기가 네. 박민식 의원 지역구였어요. 네. 박민식 의원 지역구인데 박민식 의원은 이제 서울로 와서 영등포에서 민주당의 김민석 의원과 붙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민주당의 재선 의원이죠. 전재수 의원과 빅매치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근데 워낙 여기가 전재수 의원이 인터뷰도 안 해요. 지역에 딱 박혀가지고 몇 달째 안 벗어납니다. 그래서 두 분 간의 대결이 그렇지만 서병수 의원은 부산시장을 역임한 바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상당히 있는 후보고 양자 간의 대결에서 어떤 분이 승기를 거머쥐게 될지는 4월 10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용산 대통령실 참모 혹은 이제 장차관 출신들 상당수가 주로 영남권과 서울 강남권에 출마하겠다 이런 식으로 공천 신청을 했더라고요. 네. 이러면 이제 현역 의원들과 경선 통해서 정면 대결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그런데 그 경선을 둘러싸고는 이제 여러 해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번에 공천 룰을 이렇게 쭉 보면서 제가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을 이렇게 전화 돌렸을 때 취재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쁘지 않다. 한동훈 잘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경선하면 현역에게 유리하다. 이제 이런 거였는데요. 근데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경선하면 현역이 유리하긴 한데 국민의힘 경선은 지난번에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당시에도 원래 굉장히 준비를 세게 했던 후보가 있었는데 이제 그때 강서구청장 부구청장 출신이죠. 그런데 이제 김태우 후보가 갑자기
사면복권 돼가지고 등장하는 바람에 경선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김태우 후보가 출마하게 된 상황이 됐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사실 지역에 뭐 2, 30만 혹은 뭐 10만에서 20만 되는 지역구 다 여론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1000명을 표본세 추출을 해서 그 대상을 돌려서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공천을 하는 건데, 이 표본이 대체로 그 현역 의원들 혹은 또 당이 관리하는 그런 인자들이 가능성이 높다. 네. 그리고 또 지역에서는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분다라는 소문만 나도 쫙 갈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경선을 한다 하더라도 용산이나 혹은 당 지도부가 생각하는 것에서 완전히 멀어져 있는 이변이 발생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강남 을 같은 경우에 이제 박진 전 외교부 장관과 이제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붙으면서 좀 주목이 되더라고요. 뭐 경선할 수도 있는데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가 다선 의원들이 자꾸 도전장을 내미는 것을 나 꼭 출마하겠어요라고 이해하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정부 여당이잖아요. 우리는 자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승복하고 불출마하고 다른 자리로 옮겨갈 수 있는 자리를 줘. 이런 신호로 이해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박진 전 장관이 불출마하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될 가능성도 있고요. 도전할 가능성도 있는데 국민의힘 그 지도부 관계자들은 아마도 이원모 비서관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KBS 박찬봉 앵커와 이제 신년 대담 방송 녹화 마쳤다고 알려졌는데요. 이제 참모진으로부터 예상 질문 답변 보고를 받았는데 어떤 질문이든 마다하지 않고 다 받겠다 이러면서 그 참고를 안 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네. 근데요, 이게 4일날 어제 녹화해가지고 7일날 방영이잖아요. 네. 그러면 4, 5, 6 뭐 방영 당일은 뺀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사흘간의 편집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물을 거 다 묻고 답변할 거 다 답변을 했다 하더라도 나갈 때는 보도가 될 때는 뺄 거 빼고 낄 거 끼고 이렇게 나간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편집이 가능한,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요. 아니 얼마나 많은 편집을 하길래 사흘이나 필요한 거야? 이제 이런 질문도 하거든요. 이제 생방같이 녹화를 하더라도 이제 녹화하고 사실은 그게 녹화라고 해도 그냥 녹화해서 별로 통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죠. 저희 이제 그렇죠. 이런 식의 대담 같은 경우는 생중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이틀이나 그러면 사실 손이 많이 안 가잖아요. 통편집을 해서 그냥 올린다고 한다면.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요거 빼고 저거 빼고 그렇게밖에 의심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이 많이 이제 사흘이나 주어졌다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다 편집을 해서 이것을 예쁘게 만들어서 대통령실에 보고해서 대통령실이 보고 요거 빼주세요. 요거 빼주세요. 요거, 지난번에 그 얘기했는데 이것 넣어주세요. 라고 요청해서, 그래요. 그럼 다시 가져와서 KBS에서 다시 또 손질을 해서 다시 또 대통령실에 보내서 대통령실에서 이 정도면 됐네요. 컨펌 도장 확인을 받을 때까지 이거는 보도할 수 없다. 그래서 넓게 한 사흘간의 그 시간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충분한 합리적 의심이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니 솔직히 선수들끼리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평범한 언론인들이 보면 너무 뻔한 거잖아요. 사흘이나 편집할 게 없는데 사흘이나 이렇게 시간 텀을 두고 대통령실과 KBS가 왔다 갔다 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보기에 이게 합당하다. 정말 자유로운 대한민국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질문을 받지 않겠다라는 대통령의 선언에 부합하는 조치가 아닌가 싶고요. 정말 대통령 얘기한 대로 어떤 질문이든 마다하지 않고 다 받겠다라는 판단이었다면 기자회견 왜 안 합니까? 기자회견장을 열면요. 어떤 질문이든 기자들이 다 합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현장 생중계라고 할 때. 그런데 어떤 질문이든 마다하지 않고 다 받겠다고 해놓고 결국은 편집의 시간을 이렇게 늘어놓고 있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좀 그렇죠.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의도 인사이드 장윤선 기자였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